증여세 얘기하고 있습니다. 정말 증여를 받고 싶기도 하고 또 나중에 물려주고 싶기도 한 그 매력적인 증여세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증여를 일단 하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또 받으실 계획이 있으신 분들 저희가 팁을 드렸죠. 일단 뭐 그 공제가 되는 금액이 있는데 10년 터울로 거기에 맞춰서 주는 것도 세금 하나도 안 내고 줄 수 있지만, 이왕 더 많이 돈을 줘야 하는 경우라면 세금을 최소한으로 내면서 줄 수 있는 그 범위들 저희가 알려드렸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 분명히 될 것 같고요. 자, 사실 이렇게 대놓고 막 뭐 돈을 딱 주는 경우를 보통 증여로 저희가 보긴 하는데, 살면서 어디 그렇습니까? 그런 거 말고도 굉장히 많잖아요. 뭐 사실 엄밀히 따지면 대학 등록금 같은 것도 뭐 그쵸. 부모님이 이제 쏴주시는 경우들이 많기도 거의 부모님이 그렇죠. 주시죠. 본인이 벌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뭐 학자금 대출이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부모님의 도움을 받는 경우 뭐 결국 수천만 원씩 쌓이다 보면 그게 또 큰 돈이 되는 거고, 뭐 예를 들어서 부모님 집에서 같이 이제 살는 경우에 뭐 그렇죠. 집도 부모님 집이고 거기서 음식도 먹고 생활비도 같이 쓰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사실 그거를 금액으로 보면 또 이거를 또 어떻게 볼 수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또 궁금하실 것 같기도 하고, 부모님한테 용돈 받는 사람 혹은 용돈 드리는 분들 그 금액도 이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또 증여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 돈이니까. 자, 이런 거를 어디까지가 증여가 맞느냐, 어디까지가 좀 맘 편하게 돈을 우리가 서로 융통해도 되느냐 기준을 좀 두 기자분께서 알려주실 겁니다. 어디까지입니까? 그래서 저도 처음에 이게 뭐 다 증여되는 거 아닌가 막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 또 기준만 자꾸 따지고 들여다가다 보면 네. 세법도 이렇게 또 보니까 그렇게 냉정하진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사회 통념상 그 세법에 그렇게 써 있어요. 어렵다.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정도는 괜찮다. 그게 증여를 안 기준이 본다. 근데 이게 조금 나열된 것도 있는데, 네. 거기에도 또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치료비. 그렇죠. 뭐 병원비를 애가 네. 다쳤는데 네네네. 뭐 급전이 필요해서 몇 천만 원씩 치료비가 될 수 있잖아요. 수술비 같은 거. 근데 그거를 증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그거는 병원비 같은 거는 인정을 해주겠다. 네. 그리고 뭐 생활비도 애매한 거 아닌가요? 생활비도 애매하지만 그것도 사회 통념에 생활비인데 막 몇 억씩 주는 거는 네. 그건 아니 사회 통념이 정말 생활을 되게 그리고 멋있게 일단 하시네요. 어쨌든 기준은 학자금, 장학금, 그다음에 축하금, 그다음에 부의금, 혼수용품. 아까 말씀하신 그 혼수 같은 것도 증여가 아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근데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그쵸. 너무 좋은 그러니까 뭐 억 단위에 뭐 준다. 막 수천만 원에 뭐 수억 원의 그림을 막 사준다거나 그런 거는 이제 증여를 보겠다는 거예요. 사회 통념이 아니죠. 근데 사회 통념이라는 게 뭐 대충은 알겠는데 기준이 사실 사는 게 다 빈부격차가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죠. 좀 모호한 것 같기는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가족 돌잔치인데 뭐 돌반지 하라고 막 5천만 원씩 주고 막 이러면은 이제 그러면은 이제 그건 어디에 들어갈지 증여로 보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상식선에서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딱 금액을 얘기했을 때, 네. 아이 그건 좀 이런 정도면 배 아프면 이제 그렇죠. 증여인 걸로. 그렇죠. 사실 근데 말씀하신 경우들은 이제 물론 이제 계좌로 이렇게 남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현금으로 그냥 줄 수 있는 경우들도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여유가 있으신 경우에 그러면 현금을 서로 주고 받았기 때문에 이거 굳이 국세청에서 확인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 보통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당장 줄 때는 안 걸릴 수가 없죠. 왜냐면 그냥 현금으로 다발로 뽑아서 왔다 갔다 줬어요. 할 수, 뽑아서 줄 수도 있고 물론 이체를 하면 기록이 남지만 근데 이게 나중에 걸리는 이유가 그 돈을 쓸 때 뭘 할 거 아니에요. 집을 사거나 전셋집을 구하거나 그러면은 그 유명한 자금 출처인가요? 그렇죠. 이게 바로 자금 출처 조사를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얘는 이제 20살 간 넘었는데 얘가 이 돈이 어디서 났을까? 10억짜리 전셋집을 얻었네? 또 그 어디서 났니? 저도 궁금해요. 어떻게 얻으신 거예요, 여러분? 어디서 났니? 이렇게 해서 이제 조사가 들어가면 이제 준 사람부터 나오고 온 가족 통장을 다 뒤지는 거예요. 이 증여 조사가 엄청나대요. 그래서 이 출처가 확인이 돼야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계좌 관리가 중요하대요. 온 가족들의 한 명이 조사를 받으면
온 가족들이 다 통장을 다 까발려야 된대. 그렇게 되면은 이 증여 때문에 이게 된 거지만 다른 것들까지 다 그렇죠. 긁어 부스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양도세 안 낸 것까지 또 나갈 수도 그러니까 있고. 뭐. 다 큰일 납니다 이러면. 현금뿐이 아니라 금괴 아니면 뭐 무기명 채권 같은 거. 다르시다 이 역시 소비의정은 금괴로 접근을 하시는 그런 거를 주면은 모를 거 아니에요. 모르죠. 집안에 현물 옷장에 금고 안에 넣으면은 네. 누가 뒤져보지 않는 이상 모르는 건데 그 금괴를 가지고 가만히 있으면은 그렇죠. 뭐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는데 그렇죠. 나중에 그걸로 뭐 집을 사든지 차를 뭐 좋은 걸 사든지. 가만히 놔둘 거면 뭐하러 받아요? 그렇죠. 그 사람도 어쨌든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 때 걸린다는 거죠. 자금 출처 조사 때 증빙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이신 건데, 그러니까 좀 자기 소득 수준과 비교했을 때 이게 좀 설명이 안 될 만큼 큰 금액이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그 증여 신고를 하시는 게 좀 마음이 편할 것 같아요. 왜냐면 언젠간 써야 되는 돈이니까 받는 거잖아요. 근데 그 돈이 걸리면 이제 그 세금도 내야 되고 뭐 오히려 가산세 추징까지 들어가고 다른 것까지 다 불 켜질 수 있는 상황이라 말씀해 주신 건데, 실제 세무사님들이 그렇게 팁을 전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그 공제 한도를 포함해서 일정 금액을 증여를 하고 증여세 신고를 먼저 해버리고 그 돈으로 그냥 자유롭게 쓰는 게 낫다. 투자를 하던. 왜냐하면 이게 사던, 아까 그 사회통념상 비용, 사회통념상 그것도 예를 들어서 사회통념상 인정은 되더라도 2천만 원을 등록금 하라고 줬어요. 근데 등록금을 안 하고 금융상품에 투자를 했어. 아들이. 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할 수도 있는. 그러면은 그 용도에 어긋나기 때문에 증여가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이거 학자금이라고 그 줬는데 학자금으로 쓰는 게 아니면은 증여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아예 그냥 일정 금액을 신고해버리고 네가 학자금을 쓰던 뭘 하던 그게 더 차라리 그냥 현명하신 어떤 조언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근데 이제 우리 두 기자분들 이제 워낙 세금 전문 기자분이고 뭐 어떤 세무사분들이랑도 친하시지만 국세청 세무 당국과도 잘 이제 얘기를 깊게 하시니까 궁금한 게, 세무 당국에서는 어때요? 실제로 이런 거 증여가 뭐 지금 하루에도 뭐 몇백 건이 일어나고 있을 수 있고 빈번하게 일어날 텐데, 신고를 물론 해주시면 다행이지만 이게 뭐 자금 출처까지는 아직도 시간이 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증여에 대해서 국세청에서 좀 캐치를 잘 할 수 있는 상황인 건가요? 네, 저희도 그게 아주 중요한 문제고 궁금해서 많이 물어봤어요. 네네네. 많이 물어봤는데 국세청이 이걸 다 들여다보진 못하죠. 못하겠죠. 너무 많으니까. 인력도 없고 그거를 뭐 신혼집들 지금 영등포 세무서 재산세까지 직원이 한 20명 정도 돼요. 이 20명이 부족하다. 여기 여의도 뭐 영등포 여기 다 어떻게 관리를 하려면 못하죠. 다 집집마다 뭐 찾아다니면서 볼 수도 없는 거고, 신혼집 뭐 결혼식 뭐 다 뒤져볼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증여 추정 배제라는 규정이 있어요. 증여 추정 배제 뭡니까? 국세청 내부 지침 같은 건데 그러니까 일정 규모까지는 뭐 증여 추정을 아예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아, 여기까지는 봐주겠다? 증여로 보지 않겠다. 어느 정도 이제 큰 성인이라면 몇 억 정도는 좀 어디서 가져올 수도 있는 거고 벌 수도 있는 거고 그걸 크게 문제 삼지는 않겠다, 그런 규정인데 주택 취득을 했다고 쳐요. 그럼 30대인 세대주는 한 1억 5천만 원, 40대 정도 된 세대주는 3억 원까지는 뭐 월급을 뭐 모았든지 뭐 빌렸든지 아니면 스스로 뭐 마련을 했다고 판단을 해가지고 어디서 뭐 났는지 따지질 않겠다, 그런 규정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금 출처를 따질 때도 한 3억까지는 어떻게든 뭐 생겼을 뭐 그 아까 기준선 40대 같은 경우 이제 3억 거기까지는 생길 수 있는 금액이다라고 좀 봐주는 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건가요? 네, 그렇게. 그러면은 40대 가장 경우는 3억까지는 그냥 증여 받아도 되는 건가요? 그렇게 제가 국세청에 물어봤어요. 그럼 그거 되는 거냐? 그 소리 아니에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래요. 뭐가 다른 걸까요? 좀 허무한데, 그러니까 이거는 국세청이 일을 하기 편하려고 구분을 해놓은 거지, 증여세를 안 내도 되는 건 아니에요. 또 운이 나쁘면 또 막 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그때 얘기했잖아요. 그 증여세는 5천만 원 넘으면은 자녀인 경우에는
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3억까지는 뭐 안 돼도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건 아니고 이거는 국세청 내부 업무 지침에 있는 거고 증여 추정 뭐 배제 대상 그 한 3억 4억 안에 들어간다고 해도 이거는 나중에 신고는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 걸리면은 또 큰일 나는 거예요. 또 증여세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국세청 직원들의 그 업무 지침인 거지 납세자들에게 알려주는 그 세법이라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렇죠. 우리가 그렇죠. 뭐 저희들도 기사를 쓸 때 외부에서는 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우리끼리는 이 정도는 기사를 쓰고 이 정도는 그냥 너무 바쁘니까 쓰지 말자 이런 그 것처럼 기준이구나. 이게 너무 일소는 아까 그렇죠. 영등포 재산세과가 20명밖에 안 되는데 영등포에 사시는 분이 얼마나 많으시겠어요. 그걸 언제 다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볼 것만 보자. 그렇죠. 정말 의심되는 것만 보자. 일단은 이제 더 높은 그 금액을 들여다보고 그렇죠. 네. 3억 그러니까 지금 계속 3억을 얘기하는 건 이제 40대 그 기준인데 네. 거기까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너무 바쁘니까 좀 킥해두자. 일단은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만약에 세무조사 나왔는데 제가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인데 왜 날 조사하냐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할 수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바빠서 안 본 거지 이거 원래 걸리는 거예요. 걸리는 거야. 네. 뭐 이거죠. 그러니까 운이 나쁘면 그거 다 걸려서 다 세금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게 어떤 때 또 걸리냐면 아버지가 막 사업을 하는데 이 세무조사를 받다가 자녀한테 증여한 문제까지 그런 경우가 진짜 많은 것 같아요. 많다고 합니다. 세금은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자녀가 경제적인 능력이 안 되는데 막 한 20대 초반인데 10억짜리 전세를 갑자기 막 사고 뭐 들어가고 이런 경우는 이제 100% 걸리고 걸리죠. 네. 그 다 걸리고 그 몇 년 전부터는 강남이랑 용산 쪽에 막 고액 전세 세무조사 많이 받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 다 이제 증여 추정 배제 기준은 이런 분들은 아예 해당이 안 된다. 그렇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네, 꼭 증여가 아니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뭐 다른 부분에서부터 세금 조사가 시작이 되면은 결국 다 걸리니까 좀 맘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어쨌든 저희가 증여 추정 배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 정도는 이제 좀 안전하다 이런 표현은 좀 그렇지만 그런 경우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좀 나는 내가 보기에는 중산층, 난 아주 고소득자는 아니고 서민 중산층에 가까운 사람인데 한 3억이나 뭐 이 정도는 받는 거는 뭐 부모 자식 사이에 좀 크게 문제되진 않을 것이다. 같은데 어떠냐 물어보는 사람 많잖아요. 네네네. 결혼하는데 3억짜리 좀 3억 정도 되는 그런 경우에는 그렇죠. 조금 이거를 명분으로 좀 이렇게 안심을 해도 되는데 그렇다고 세금을 안 내도 되는 건 아니다. 네, 여기서 중요한 건 다른데 또 뭐가 세금 낼 게 많이 걸려 있으신 분들은 이제 안 된다는 거. 네. 그러면 궁금한 게 지금까지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선까지가 피해갈 수 있을지, 어느 정도 선까지가 사회 통념적으로 좀 봐주시는지 이 부분을 짚어봤다면 만약에 이제 국세청에 걸렸어요. 저희가 징역 뭐 3억 그러니까 3억 정도 된다니까 한 4억 정도 했어요. 예를 들어서. 근데 딱 걸렸어요. 그럼 국세청에서 이제 막 갑자기 조사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제 당황하고 이제 진짜 큰일이 난 것 같고 뭔가 이제 막 그쵸? 당황스럽잖아요. 이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좀 저희가 그냥 두들겨 맞는 것밖에는 없는 그렇죠. 건가요? 두들겨 맞은 것밖에 없는데 네. 약간의 이제 준비를 해야겠죠. 그렇죠. 미리 그런 그래도, 대상에서 세무사한테 전화해야죠. 일단 네. 급합니다. 전화해야 되는데 어쨌든 납세자 본인이 기본적으로 증빙을 갖춰야 돼요. 증빙 어떤 어쨌든 증빙? 돈의 출처를 확인시켜줘야 될 의무는 납세자한테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4억 원 다 어디서 났냐라고 했는데 네. 증빙이 모자라요. 나 2억까지는 내가 어떻게 챙겼는지 좀 어떻게 생겼는지 네. 보여줄 수 있는데 네네. 나머지 2억은 솔직히 그냥 받은 거라서 증빙이 안 돼. 그러면은 이제 2억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건데 이것도 조금 뭐 다행스럽다고 해야 되나요? 여기 그 자금 출처의 소명 기준이 네. 80%까지만 하면 돼요. 100%가 아니구나. 네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좀 1억 원을 소명을 해야 된다고 할 때 한 8천만 원 정도까지만 확실한 증빙이 있으면 어떻게 나머지 2천만 원에 대해서는 꼭 따지지는 않는다는 그렇게 깐깐하게 보진 않는다 이 소리시구나. 8천만 원까지만
그 입증할 의무가 있어요. 그것도 못하면 이제 증여세를 내야 되겠죠. 8천만 원에서 저희 뱃속의 아이가 발로 빵빵 차네요. 네. 죄송합니다. 8천만 원은 그냥 예시로 든 거고 80%. 80%. 네, 80%까지 입증을 해야 된대요. 그러니까 조사 나오고 정말 그런 상황 벌어지시면 빨리 입증 그 자료들 좀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것도 예전에는 그 소득 그러니까 뭐 내가 벌어서 만든 돈이야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원천 징수 영수증 이런 네. 걸 막 챙길 텐데 네. 이게 좀 깐깐하다 그래요. 예전보다는. 예전 뭐 그래요? 연봉 1억이다. 네. 그러면은 뭐 대략 뭐 그냥 크게 통 크게 예를 들면 1억까지도 그냥 만들었을 거라고 추정도 해줄 수도 있는데 네네. 요즘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1억 벌었지만 카드 값으로 1억을 쓰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럼 소득이 없는 걸로 본다는 거예요. 그거는 증빙이 안 돼. 딴 걸 더 내놔. 깐깐하다. 그렇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런 증빙 부분은 어느 정도까지 80% 정도까지는 약간 준비를 해두셔야 나중에 혹시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더라도 크게 뭐 좀 세금을 덜 맞을 수 있는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요즘 뭐 비트코인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뭐 그런 걸로 큰 돈 버신 분들 같은 경우는 그런 거는 증빙이 되나요? 비트코인. 네. 그게 또 갑자기 또 비트코인 거래 같은 게 그 증빙을 할 수 없는 걸로 저는 알고는 있는데. 네, 비트코인 증여세도 세무사님들이 많이 얘기하시는 거는 과세 대상이긴 하나 잡긴 어렵다. 그거 그거 확인이 안 된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참 요즘에는 이게 더 돈을 벌 수 있는 루트도 다양해진 만큼 좀 꼼꼼하게 좀 저희도 이제 당당하게 우리 이렇게 벌었으니까 세금 떼가지 마 하려면 좀 신경을 써서 미리미리 좀 만들어 놓는 것도 현명한 방법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냥 돈을 다 징여주고 이렇게 징여받고 주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 보면은 100% 다 확인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80%까지 입증하면 되고 또 어느 정도 선까지는 공제도 해주고 또 어느 금액까지는 또 사회 통념적으로 일단은 좀 넘어가는 것도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 맞춰서 각자 금액을 좀 이제 너무 한 번에 다 주지 마시고 좀 이렇게 주기적으로 나눠서 잘 계산하시면 그렇게 큰 세금 뭐 40% 50% 두들겨 맞지는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희가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좀 저희가 나름대로 쉽고 좀 저희들한테 필요할 것 같은 내용들을 좀 뽑아서 정리를 해봤는데 도움이 됐겠죠? 듣기를 바라며 저희 오늘 귀등으로 들어도 돈이 되는 절세수다방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네, 애기 낳고 오겠습니다. 순산을 바라며. 건강하게. 아유, 감사합니다.